자, 이제 179페이지에 보시면 설치 수수료가 있어요. 이 설치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설치 조건부 판매라는 게 있었죠. 설치 조건부 판매, 조건부 판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설치 조건부 판매에서는 자, 판매를 하면서 자, 재화를 판매하는 거예요. 재화를 판매하면서 설치 용역을 그냥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설치 용역 어떻게 제공해 주냐면 그냥 무상으로 텔레비전 한 대 사면 설치를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설치 용역 수수료는 뭐냐면은 이 설치 용역을 돈 받고 해준다면 그런 뜻이에요. 물론 돈을 안 받고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 179페이지 오면 설치 수수료는 재화가 판매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라는 건 뭐예요?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재화의 판매에 설치가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예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뭐겠어요? 텔레비전을 설치하면서 설치용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거에 돈을 얼마라고? 텔레비전을 사면서 자 100만원짜리 텔레비전을 사요. 설치를 무료로 해줘요. 이렇게. 자 어떤 데는 텔레비전을 90만원에 팔아요. 설치를 10만원에 해줘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요게 뭐야? 부수적으로 제공해 주는 경우예요. 요거는 별도로 돈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설치를 네가 직접 가서 해? 네가 직접 가서 하겠다 그러면 그럼 네가 직접 가서 해. 그리고 90만 원만 내고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 못해요 그러면 그럼 10만 원 더 내라고 이러는 거고. 차이를 아시겠죠 이게? 이게 설치를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와 아니면 돈 받고 해주는 경우 이런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럴 때 거기 뭐라고 됐냐면은 설치 수수료는 설치의 판매 부수되는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따라서 재화의 판매 부수적이 부수되는 설치의 경우에는 전체를 재화의 판매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가 뭐예요? 재화의 판매예요. 재화의 판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얘는 재화의 판매, 얘는 설치 용역의 제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설치 용역의 제공일 때 설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용역이잖아요. 용역은 진행률에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179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4번을 보면 2009년 12월 15일 기계장치를 500만원에 B사에 판매를 하고 기계장치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설치해 주기로 했다.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번 설치 용역이 재화 판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설치 용역은 재화 판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기계장치의 판매 금액 중 설치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50만원이라고 보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500만원이라고 판매하면서 이런 경우를 본 거죠. 자, 이걸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기계장치를 판매하면서 자, 설치 용역을 자, 이 재화를 500만원에 팔면서 설치 용역을 공짜라고 한 경우 얘를 450만원이라고 보고 설치 용역 수수료를 50만원이라고 보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예요? 요만큼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진행률에 따라서 진행률 4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진행률 40%를 곱하면은 얼마 되냐면 20만원 이렇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경우에는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470만원. 이 경우는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5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거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진행률에 따라서는 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진행률은 다음 챕터에 나오니까 진행률을 어떻게 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180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보면 자, 제품 판매 가격에 포함된 용역 수수료가 있는데 자, 제품 판매 가격에 포함된 용역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 제품을 판매를 하죠. 제품을 판매하면서 여기다가 용역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용역을. 자, 용역을 제공해 주는데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도 공짜로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품 판매 가격에 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식별 가능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연하여 용역 수행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연되는 금액은 약정에 따라 제공될 용역의 예상 원가에 합리적인 이윤을 가산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품을 팔면서 용역을 제공해 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밑에 이제 백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백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백신이냐면은 예제 5번을 보면은 가로 1번에 보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다. 예, V3예요. V3. 판매하는데 2년간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첫 번째 방법은 이거죠. V3라고 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용역 제공을 무상으로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2년 동안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V3라는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에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얘기하는 식별 가능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금액을 별도의 금액으로 구분해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제 V3가 적절한 예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V3 자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게 이렇게 되려면 뭐냐면 V3 사고 자 업그레이드 안 해줘도 돼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구분되려면 네, 해주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잖아요. 설치는 내가 할게요. 내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V3가 적절한 예가 될 수는 없는데 좀 참아주세요. 적절한 예를 못 찾겠는 걸 어떻게 해요? 예? 그냥 우리가 바이러스를 우리가 다 퇴치할 수 있다고 믿고 이게 알약 하나씩 먹으면 되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 경우에는 뭐냐면은 전부 다 제품의 판매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제품의 판매 별도, 요거의 판매 별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원가가 틀림없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원가가 요 V3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가도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AS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때도 원가가 들어갈 거예요. 틀림없이 원가도. 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일부 금액을 이연 처리해야 된다고요. 요건 지금 제품을 제공해 줬으니까 즉시 수익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원가를 지금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수익을 계산하고 원가를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이연 처리할 금액이 뭐가 되냐면 요 원가에다가 적정이익을 가산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얘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체 금액의 판매가 이만큼이에요. 이게 판매가가. 이거에 대한 원가는 얼만큼이냐면 요거에 대한 원가는 이만큼이라는 거죠. 이만큼. 요게 원가예요. 요게 매가고 판매가고 이게 원가예요. 원가.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이걸 쪼개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만큼이 V3에 대한 원가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게 업그레이드에 대한 원가예요. 이렇게 업그레이드에 대한 원가.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수익을 인식할 때 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원가에 대한 수익을 별도로 구분해낼 수 있다면 그 구분해낼 때 자, 요만큼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수익을 인식해요? 얘를 비용으로 인식할 때 얘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 비용에 적절한 대응이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 비용에 적절한 대응이요? 수익과 비용을 동일한 획에 넣는데 대칭을 시켜야 된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여기다가 대응을 시킬 때 요 전체 금액 중에서 이연 처리할 금액이 요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만 이연 처리한다면 이 업그레이드 해줄 때는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업그레이드 할 때도 V3 안철수 연구소에는 이익을 매길 거예요. 이윤을 부과할 거예요. 자기네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V3를 팔 때도 이익을 이만큼 계산해야 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때도 요만큼의 이익을 계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이연 처리해야지만 요만큼의 이익으로 계산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은 아직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이 전체가 다 뭐예요? 전체가 다 V3의 판매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원가를 계산해야 되죠. 원가를 계산할 때 원가는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미 발생한 거잖아요. V3를 만들었으니까 얘는 매출 원가로 처리하면 돼요. 얘는 뭐예요? 얘는 앞으로 발생할 거예요. 앞으로 2년 동안. 앞으로 2년 동안 발생한 원가는 나중에 충당부채 쪽에 가서 충당부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제품 보증 충당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얘기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궁금한 척 이렇게 예? 눈을 쫙 째려보면서 뭐야 저 자식은. 그러면 이거 다 하면 이렇게 하니까 이거 다 하면 여기서 딱 끝내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뭐야 이거를 그러면. 얘기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중급회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2차 주관식 가서 하셔도 다 돼요. 그때는 이미 실력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옛날에 중급회 경할 때 이런 얘기를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다 죽었죠, 많이. 그래서 그게 이제 공동묘지를 이루고 막 이래요. 그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구가 뭐겠어요? 여기서는 항상 말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산 문제보다. 여기 있는 예제들은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는 제가 전부 다 뭘 했냐면은 그 말로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연되는 금액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연되는 금액은 자 원가가 이연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이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에 다 문구로 다 나왔던 거예요, 처음에. 자, 그래서 이제 180페이지 오면 예제 5번을 보시면 자, A사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백신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2년간 업그레이드를 주고 있다. 2009년 7월 1일 백신 프로그램을 40만 원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했는데 업그레이드 관련에 대한 대가는 10만 원이라고 한다. 자, 수익이 얼마냐 있죠. 자, 백신 프로그램은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40만 원 중에서 10만 원 빼서 업그레이드 해주는 비용에 대해서는 10만 원에 대해서 2년 동안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니까 이제 6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12분의 6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회계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회계처리를 해놨을 때 어떻게 됐죠? 자, 현금으로 40만 원을 받았죠? 현금으로 40만 원 받았는데 이 중에서 V3 판 거는 매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은 30만 원 이렇게 된 거고, 자, 10만 원은 우리가 아직 제공하지 못해서 그래서 선수 용역 수익이 되는 거예요. 선수금 이렇게 쓰셔도 돼요.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수금이라고 써도 좋고 쓰시면 되죠. 그러면 이 선수 용역 수익 중에서 여기다가 나머지를 용역 수익으로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5,000원 이렇게 인식으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그냥 선수금 매출 이렇게 쓰셔도 좋아요. 계정과목 명칭에 자꾸 연연하면 우리가 회계학을 공부하는데 점점 어려워져요. 계정과목의 숲에 빠진다고요, 이게. 자, 181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가로 3번에 보면 광고 수수료가 있는데, 이 광고 수수료는 광고 매체 수수료와 광고 제작 수수료가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쉽게 아실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현대차가 있죠? 현대차가 있어요. 자, 이 현대차가 그 광고 하나 만들기로 했잖아요. 뭐 만들기로 했죠? 저번 주에 뭐 만들었죠? 아이소티 만들었나? 아니 이게 얘기가 연결이 돼야 돼요. 저번 주에 이거 만들었는데 이번 주에 와서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 그 누가 만들었냐면 제일기획이 만들었잖아요. 제일기획이 무릎 꿇고 빌었잖아요. 제일기획이 만들었죠. 자, 제일기획이 10억을 받기로 하고 이 중에 9억을 임수정한테 줬죠. 그래서 만들었다고 이게. 그러면 제일기획이 이제 10억을 주고 만들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광고 제작 수수료는 제일기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광고 제작 업체예요. 광고 제작 수수료는 제일기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광고물을 만들면 현대자동차는 그걸 들고 어디로 가냐면 SBS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SBS로 가면 이 SBS는 뭐냐? 광고 매체예요. 광고 매체죠. 이게 광고 매체 수수료예요. 이렇게. 그럼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자, 제일기획은 요거를 진행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진행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써요? 계약을 먼저 맺고 그 다음에 광고물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SBS란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현대자동차는 SBS에다 갖고 가서 광고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광고를 해달라고 하면서 여기다 이제 광고를 하는 거야. 아내의 유혹에다가 앞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시청률 1위잖아요. 그렇죠? 시청률 1위 아내의 유혹 2 등등등등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똑같은 사람인데 점 하나 찍었다고 그렇게 사람이 달라붙어서 우리는 뭐 하나 주민등록증 하나 위조하려고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얘네들은 모든 걸 과거를 다 위조해버리죠. 학교까지. 자, 그러면 아내의 유혹에다가 광고를 하기로 했어요. 광고를 10번 하기로 했어요. 10번 하는데 한 번에 5천만 원씩 5억 주기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기로 했을 때 이 SBS는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광고할 때마다죠. 광고 한 번 할 때마다 수익을 인식하면 돼요. 가볍잖아요. 1분에 5천만 원씩 탁탁탁탁 들어오면 되죠. 이게. 자, 그게 이제 그거예요. 자, 그래서 광고 제작 수수료는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진행 기준. 그 다음에 광고 매체 수수료는 대중에게 전달될 때예요. 이게. 그래서 그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송출될 때죠. 이게. 그 사람 청취자들이 들을 때, 그 다음에 텔레비전 청취자들이 볼 때, 신문은 아침에 배달될 때,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자, 181페이지 예제 6번을 한번 보세요. 거기 가로 1번에 보면 A사는 2009년 1월 10월 1일 날 광고물을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대가로 1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했다. 총 예정원가는 80만 원 추정되며, 자, 40만 원의 제작 원가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진행률이 얼마냐면은 50%예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다음 챕터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런 문제는 아주 유치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A라는 회사가 광고 제작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어떤 회사에 대해서 A라는 회사가, 이게 기획사죠. 기획사, 광고 기획사가
자, 이게 얼마를 받기로 했냐면 거기 보시면 1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원가가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자, 원가가 얼마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80만 원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40만 원이 이미 발생했어요. 이 비율을 진행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챕터에서 하루 종일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50%라고 그냥 외우셔도 돼요. 유치해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틀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진행률이 뭔지를 모르니까 처음에 헷갈릴 수 있어도 그냥 50%예요. 자, 그러면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인가? 이 기획사는 여기다가 50%를 곱해서 자, 50만 원을 이렇게 수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게 진행 기준이에요. 다음 챕터에서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기획한 그 광고물을 제작한 거 가지고 SBS를 찾아가서 로마의 연인을 만들죠. 로마의 연인 곧 나올 거예요. 원래 연인 시리즈 3탄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 1탄 파리, 2탄 프라하, 3탄 로마 연인 만들기로 한 거예요. 진짜로. 그 작가가 연작으로 이렇게 만들기로 했어요, 순서로. 그래서 여름, 뭐, 가을 동화, 겨울 연가 있잖아요. 시리즈물로. 그건 똑같이 믿지를 않아. 에휴. 그래서 로마의 연인이 인기 주말 드라마가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방송 전후에 10회를 방송하기로 했는데 3월 중에 4회, 4월 중에 6회가 방송됐다. 방송에 대한 대가는 총 2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자, 수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방송국은 3월 31일이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날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전체 중에서 4회가 방송됐으니까 200만 원 곱하기 10분의 4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횟수로 하는 것도 일종의 진행률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 181페이지 오면 가로 4번에 보면 입장료가 있죠, 입장료. 자, 별거 다 나와요. 이게 입장료도 나와요. 입장료 뭐가 나와요? 입장료, 빅뱅,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아, 김장훈 작년에 표를 구해준다 그러길래 싫다 그랬어요. 김장훈 안 좋아하거든. 우리 사무실 거래처예요. 네, 김장훈. 또 우리 사무실 거래처에 기획사 또 하나 있어요. 자기네 기획하는데 왜 안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러길래 뭐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꼭? 그랬더니만 뭐 표를 주겠다고. 근데 그 표가 어디 거냐면은 유명한 리드맨 브루스 가수인데 그 애냐? 토야? 태야? 뭐 이상한 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리드맨 브루스 가수라는데 안 갔어요. 근데 내 귀를 반짝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빅뱅 콘서트라는. 아, 제가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우리 애가 보고 싶어 해서 빅뱅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미 끝났네. 빅뱅. 그 빅뱅이 콘서트를 열어요. 저 콘서트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김장훈 콘서트만 해도 12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저 몰랐어요. 받아서 팔을 걸. 왜냐면 7장 받았거든. 7장. 그럼 7장 곱하기 12만 원. 암표로 계산하면 24만 원에 계산해도 되고 할인으로 계산해도 6만 원으로 계산해도 꽤 수입이 되잖아요. 기장 안 하고 이걸 팔면 더 남잖아요. 이게. 그렇게 선물로 받은 거, 초대권으로 받은 걸 팔아먹으면 안 되죠. 예.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자, 그런데 그들이 수익을 언제 인식하느냐? 입장할 때. 입장할 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입장료 수입이에요, 그게. 입장할 때, 입장료 수입.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인식하는 거예요, 입장할 때. 그렇죠? 왜 그렇게 써요? 행사가 개최되고 난 다음에 반품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행사가 개최되기 전에는 언제나 와서 반품해주죠. 환불해주잖아요. 뭐 환불해줘도 뭐 10% 띄고 해주는 경우도 있고 20% 띄고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일단 행사가 개최되면 그 다음부터는 반품을 안 해주니까 환불을 안 해주니까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그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행사가 개최되고 난 다음에도 환불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근데 이 예술 공연이나 이런 거는 절대로 환불 안 해주잖아요.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5번에 수강료가 있어요. 수강료는 뭐야? 강의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죠? 어제 그저께 얘기 안 했던가요? 제가 계획을 이거 한다는 거? 좀 아까 쉬는 시간에도 이거 했다니까요.
저번 주에 10만 원 곱하기 12분의 아니지. 10분의 3 했죠? 네, 오늘은 또 했어요. 그 쉬는 시간에 제가 뭐 놀았겠어요. 바빠요. 왜 이렇게 처리하느라고. 10분의 1 곱하기 4시간 분의 뭐 3시간 반인가? 4시간인가? 아무튼 간에 뭐 4시간 분의 3점 몇 시간, 뭐 1점 몇 시간 이게 했다니까요, 이게.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또 할 거예요, 이거. 하루에 2번씩 해야 돼. 3번 해야 되죠. 끝날 때도 해야 되고. 가끔씩 바쁘면 이제 몰아서 끝날 때 한꺼번에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강의예요. 강의는 횟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만 하는 건 아니죠. 저는 수익을 인식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비용을 인식하잖아요. 그 계산 안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오늘이 4일째 끝났네. 이거 다 계산하잖아요. 집에 갈 때. 다 계산한다고, 이게. 모르는 사이에 다 계산해요. 자, 가로 6번에 보면 주문형 소프트웨어의 개발 수수가 있어요.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 수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한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제일기획의 i30 광고랑 무슨 차이가 나겠어요? i30 광고를 만드는 제일기획에다가는 광고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잖아요. 그러면 IBM이나 이런 데다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어 주세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을 먼저 맺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면 다 진행 기준이에요. 개념적으로는. 이게 그 다음에 가로 7번에 보면 자 입회비와 회원가입비가 있어요. 입회비. 그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그것도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회비와 회원가입비는 뭐냐면 입회할 때는 거기 보시면 회원 가입만을 위한 것인 경우가 있어요. 회원이 되기 위해서 그냥 입회비만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카드 회원이 되는데 PC카드 회원이 되는데 PC카드 회원이 되는데 연회비가 10,000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10,000원이 된다고 해서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자, 그거는 그냥 회원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별도로. 그런 거는 회원 가입비를 딱 내고 근로자 수익을 인식하면 그걸로 끝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회비를 낼 때 뭔가 혜택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플래티넘 카드 이런 거 되게 되면 뭐 혜택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또 할인 좀 해주고 뭐 신한 플래티넘 카드인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저 아는 사람이 신한 플래티넘 카드 자기가 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만 그거 있으면은 제주도 왕복 여행권 하나 준다는 거예요. 왕복 여행권만 해도 얼마냐면은 10몇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연회비가 10만 원이에요. 연회비가 1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뷔페 이용권도 2개 주고 거지 같은 뷔페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도 가지도 않는데. 그런 게 막 이렇게 섞어주잖아요. 이게. 그런 경우는 뭔가 메리트를 주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그건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183페이지에 보면 로열티 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자, 로열티 수익이라는 게 뭐냐면은 로열티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로열티 수익은 상표권, 특허권, 소프트웨어, 음악 저작권, 녹화권, 영화 필름 등과 같은 기업의 자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다. 수수료와 로열티 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식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정액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죠. 라이선스 사용자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 약정 기간 동안 정액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죠. 라이선스 사용자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상표권이나 특허권이나 소프트웨어나 상표권이나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표권이나 특허권. 자, 상표권이라도 좋고 자, 특허권이라도 좋아요. 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이 회사가 뭐냐면 이 회사가 로열티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가 우리나라 이제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은 퀄컴사의 CDMA 기술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자 퀄컴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퀄컴사가 CDMA 기술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CDMA 기술에 대해서 주죠.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 휴대폰 회사들 언제나 전화가 오는 애니콜 등등등등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회사한테 핸드폰 하나 만들 때마다 얼마씩 줘야 된다고요. 수수료로. 그러면 이 회사는 뭐가 되면 로열티 수익이 되는 거예요. 퀄컴사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이 회사는 라이선스 사용자예요. 라이선스 사용자라는 말이 뒤에 나오잖아요. 이게 라이선스 사용자예요. 라이선스 사용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라이선스 사용자죠. 자,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 회사가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이 첫 번째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퀄컴사가 삼성전자한테, 삼성전자한테 이 로열티를 주면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몇 개를 만들어도 좋다. 네 맘대로 만들어라. 이런 다음에 5억 달러를 달라. 이렇게 달라고 얘기했다면 5억 달러 그러면 이상하니까 30억 달러 나누기 좋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퀄컴사는 1년에 10억 달러씩 수익을 지켜면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계약금으로 3억 달러를 내놓고 한 대당 1달러씩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혹은 10달러씩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산량이라면 생산량을 곱해서 전체 금액에다가 매년 생산되는 생산량이 있을 거예요. 생산량 곱하기 10달러 플러스 요 3억은 3년 사용해야 되는 데까니까 나누기 3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매년 인식할 금액이 계산돼 나온다고. 그건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월세를 산다고 생각해서 원룸 같은 걸 살 때 원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주인이 우리에게 방을 빌려줘요. 그게 로열티예요. 로열티니까 집주인이 우리한테 방을 빌려줄 때 너 1년 동안 사용해. 네 맘대로. 1년 동안 맘대로 사용해. 대신 얼마를 내야 되냐면 월세로 120만 원을 내야 돼. 그럼 한 달에 10만 원이다 그런 뜻이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너 일단 60만 원 내.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 5만 원씩 내. 그리고 1년 동안 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나 우리 계산 방법 다 아시죠? 지금 한꺼번에 120만 원을 내놔. 매달 10만 원씩 내놔. 매달 5만 원씩 내고 나중에 60만 원 주나. 지금 60만 원 내고 나중에 5만 원씩 나눠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내든 간에 1년 임대료죠. 그게 로열티 수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냐면 퀄컴사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퀄컴사가 삼성전자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만사가 귀찮다. 네 마음대로 다 써. 그래? 1조 달러 내놔. 뭐 사든지 말든지 우리는 정리할 테니까 회사.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완전히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로열티 수익이라고 보지 않고 사용료라고 보지 않고 퀄컴사가 얘를 아예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상표권 자체를. 기술 자체를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계약이 있어요. 어떤 계약이냐면은 그 영화 배급 얘기도 그 밑에 나오는데 왕의 남자라는 게 있잖아요. 왕의 남자. 저는 이 영화가 제일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괴물 그 쓰레기 같은 영화 빼고 괴물 같은 거. 저는 괴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괴물 왜 안 죽나? 영화가 너무 지긋지긋해 죽겠는 거예요.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죽어야지 극장을 나설 텐데 얘가 안 죽어요. 그러면 우리를 미치게 하죠. 영화라는 걸 볼 때 저 괴물이 죽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쯤 오면 죽어줘야 되거든요. 그래 고객한테 만족을 주는데 얘는 더럽게 안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라이터불에 죽는 것처럼 허름하게 죽잖아요. 쓰레기 같은 경우. 근데 왕의 남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은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저는 한 번 본 영화를 2번 보지 않아요. 절대로 2번 보는 법이 없어요. 그냥 한 번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왕의 남자를 2번 봤죠. 그래서 왕의 남자 그거 뭐라 그래요? 들어온 인원 있잖아요. 그거 700만 이거 더블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이제 돈이 별로 없어갖고 이제 궁궐이 양반집 대골 같아서 그렇지. 양반집 같아서 그렇지. 근데 왕의 남자가 처음 만들 때는 이게 별로 안 될 것 같았잖아요. 별로 안 될 것 같아갖고 이런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해보세요. CJCGV에다가 이준익 감독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이거 만드는데 30억 들었으니까 40억만 줘. 그리고 네 마음대로 틀어. 이렇다고 해보세요. 그럼 왕의 남자를 이준익 감독은 CJCGV한테 40억에 팔아먹은 거예요. CJCGV가 그 돈을 다 먹었겠죠. 이게 판매예요. 또 이런 계약을 맺었어요. 왕의 남자에서는 뭐냐면 CJCGV한테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입장권 수입을 6대4로 나누자고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사용료예요.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 차이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실질적 판매에 해당하는 예단이게요.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 뭐였어요? 라이선스 제공자가 배급업자를 통제할 수 없고 흥행 수익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수익을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장에서 영화를 상영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라이선스 제공자가 누구예요? 이준익 감독이에요. 라이선스 제공자잖아요. 제공자 이준익 감독이 배급업자가 누구예요? CJ, CGV. 뭐 CJ, CGV는 배급업도 하고 그냥 영화도 하잖아요. 이게 거기를 통제할 수 없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냅둬야 되고 흥행 수익으로부터 추가적인 수익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판매한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림 4-7을 한번 보시고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은 단순한 로열티를 대여한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해지 불능 계약은 판매해버린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184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7번 있는데 자 A사는 MP3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2009년 4월 1일 MP3 제조업체에게 자사의 원천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과 동시에 120만 원을 받았다. 자 1번에 로열티 계약과 관련하여 2009년 4월 1일과 12월 30일에 해야 될 회계처리를 하라 그랬는데 일단 돈을 120만 원 받았죠. 자 120만 원의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는데 자 여기다 이렇게 받은 거죠. 자 현금 120만 원 받았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선수의 로열티 수익 계산하면 돼요. 선수의 로열티 수익 계산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4월 1일날 그 다음에 12월 30일이 되면 자 이 중에서 2년에 대한 대가니까 올해분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올해분에 대해서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요 120만 원 중에서 자 2년간의 대가죠. 근데 올해 중에 그 중에서 9개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얼마 되냐면 45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게 선수 로열티 수익이 되죠. 이게 45만 원. 여기다가 뭐가 돼요? 로열티 수익이 이게 4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기간 기준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런 걸 정액 기준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발생 기준이라고도 하고 좀 더 확대해보면 이게 진행 기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행 기준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한 거를 우리가 정액 기준이라고 한다고. 이게.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A사가 체결한 로열티 계약이 MP3 제조업체에게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취소불능 계약이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취소불능 계약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회계 처리할 때부터 얘를 수익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로열티를 기술을 완전히 팔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내게는 권리가 없어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로열티 수익 이렇게 끝나는 거죠. 뭐 로열티라고 안 써도 좋아요. 기술 판매 수익 이렇게 해도 좋고 알아서 쓰시면 돼요. 자 185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번에 이자 수익이 있는데 자 이자 수익은 거의 파란색만 아시면 돼요. 이게 이제 수익인식 기준서에 써 있어서 그냥 써놓은 것일 뿐이고 다른 챕터도 다 나오니까 이자 수익은 유효자율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 파란색 글씨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취득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건 뭐냐면은 이미 다 회계원리에서 다 하셨던 거예요. 회계원리에서 뭘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자 지급일 사이에 어떤 차체를 취득하게 되면 이날연재 취득을 하게 되겠죠. 이날연재 취득하게 되면 이 기간 동안에 경과이자가 있어요.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게 되면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경과이자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자, 회계원리에서 채무증권을 사게 되면, 채무상품을 사게 되면, 채권 같은, 사채 같은 걸 사게 되면, 100원 주고 샀다 이럴 때, 유기간 사이에 경과이자가 2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어떤 회계 처리를 하냐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차변에, 여기다가 단기 매매 금융자산 이렇게 처리하고,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를 주냐면, 현금으로, 자, 100원을 주는데, 그 중에서 2원은 뭐예요? 요 기간 동안의 이자니까, 여기다가 미수이자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이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회계원리에서? 자, 나중에 저쪽에서 또 나오니까 그 금융자산 쪽에서 또 할 거니까 뭐 그때 하셔도 돼요. 지금 못 하시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98원 이렇게 처리하죠. 그 다음에 요 이자 지급일인 마지막 날 4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4원의 이자를 지급할 때 우리가 현금 4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그 중에서 미수이자 2원을 없애고 2원은 여기다 이자 수익이라고 이렇게 인식한다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자를 받을 때는 취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이자. 이 부분에 대한 이자가 2원이잖아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가 2원이고 취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이자만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문장의 의미가. 그냥 말로만 아시면 돼요. 계산으로는 이미 다 회계원리에서 하신 거니까 취득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하시면 되고 자, 배당 수익이 있어요. 자, 배당 수익이 있는데 거의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랬는데 그 기존의 문구는 약간 달라져 있어요. 제가 그 작년에 개정됐는데 그거를 약간 다른 거 안 써갖고
파란색 글씨를 이렇게 바꾸세요.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이 문장을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을 권리의 뭐야 이게? 내일 정오표 나눠드릴 테니까 임시정오표 만들었으니까 그거 보고 쓰세요. 아니 문구가 잘못된 건 아닌데 시험을 내는 사람들이 기준에 있는 문구를 똑같이 써주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를 제가 바꿔주는 거예요. 똑같은 문구를 쓰기 때문에. 또 잘 모르는 사람은 또 문구가 조금 바뀌면 또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구가 2007년 말 문구하고 2008년 말 문구가 약간 틀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틀린 번역을 좀 수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이런 거 돼 있어요. 지분증권의 취득 전 이익과 관련된 배당금이라는 게 있는데 지분증권의 취득 전 이익과 관련된 배당금은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시험에 이거는 자주 출제하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저 자본 쪽에 가서 얘기하죠. 그쪽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작년 2007년 말에 2007년 12월 31일 날 만들어졌던 수익인식 기준서에는 그게 있었는데 2008년 12월 31일 날 기준을 다시 개정하면서 그때 다시 실무지침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요 1년 사이에 개정된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까지 반영해서 2008년 말에 다시 만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이에 개정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걔가 사라졌다고, 문구가.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해도 그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이전 걸 아시는 분이 혹시 몰라서, 물론 없겠지만, 그걸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뭐 아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나중에 자본 쪽에서 할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굉장히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론이 있는데, 보론은 나중에, 보론은 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보론. 자, 첫째, 사소한 것도 있고, 두 번째,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고, 자, 세 번째로, 그냥,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앞쪽은 사실 어려운 게 없을지도 모르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거 천지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하면 어려운 거 천지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 우린 다 죽어요. 이 바닥을 떠요. 뭐 그지 같은 게 다 있어. 그런데 이 중에서는 진짜 나중에 2차 시험에서 진짜 중요한 것도 있고 2차 시험에서 진짜 중요한 것도 있는데 나중에 2차 공부하실 때 하시면 돼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보론 강의를 별도로 할 계획이 있는데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늘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 듣는 것보다 그냥 2차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강의만 듣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요즘 수험생들이 그냥 강의만 들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강의만 들으면서 강의만 들어요. 그 강의를 듣고 그거를 공부를 하고 이래야지 자기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강의만 쭉 들으면 그게 문제가 풀리는 줄 알아요. 자기가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틀림없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2차에 하시거나 혹은 1차에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객관시책 같은 걸로 잠깐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본문에다 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보론을 보시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진짜 우정어린 충고예요. 저는 옛날에 이 보론 강의 다 했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알고 보니까 다 못 알아들었더군요. 그래서 이 보론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제 참 또 오해하실까봐 198페이지에 오면 그 객관식 문제 해답을 보면 2번에 해답이 5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이 답이에요. 3번이. 3번. 2번의 답이 3번이라고요. 5번이 아니고. 잘못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시 하나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기영도라고 죽었어요. 1987년인가 85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가 일부의 안개라는 시로 당선이 됐었어요. 연세대학교 정외과가 나왔는데 뭐 남의 예를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세대학교 정외과가 나왔는데 종로에서 심야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영화 보다가 그냥 죽었어요. 굉장히 참 불우하죠. 그리고 시집을 한 건데 유작 시집으로. 그게 베스트셀러예요. 제가 그 판매 대행업자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시집이에요. 입속의 검은잎이라고. 이게? 이 잎이 아니지. 잎이지. 그 잎과 그 잎이.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시집인데, 여태까지 한 100만 권 이상은 팔렸을 거예요. 근데, 생전 처음 들어보죠? 얼마나 이 무미건조한 삶을 살았다. 기영도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집이 딱 한 권밖에 없어서, 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읽어보세요. 슬퍼요. 자, 이제 209페이지가 보시면, 자, 이제 제5장에 건설 계약이 있는데, 자,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건설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